지금 저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직위 정지됐으면 행여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뭔가 업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안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이 만신창이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김치찌개 먹고 떡만둣국 먹고 나 잘 지내고 환한 웃음으로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게 정말 이 국민들한테 할 일입니까? 제가 이제 댓글에서 보면 많은 얘기들 그래요.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자기 본인들이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을 경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댓글들이 저한테 엄청 옵니다. 속이 상하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연인에 대해서 그거를 악마화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것을 영웅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마치 무슨 대단한 구국의 영웅이 된 것처럼 외쳐대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악의 화신인 것처럼 떠들어요.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 직위에 있던 사람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것 자체도 뭐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남을 불명예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그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서 물론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가서 이게 관저 정치로 가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모습만을 가지고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누구를 만나나 좀 같이 볼까요? 네. 지난 8일 저녁에 이 관저로 복귀를 했죠. 8일 저녁에 복귀하고서 김 여사, 정진석 실장, 그리고 뭐 김종국 경호처장 등등과 같이 김치찌개 만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이튿날 점심엔 또 떡만둣국으로 정진석 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그러니까 3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뭐 김태우 국가안보 1차장에서 안보실 1, 2, 3차장 등등등 해서 한 15명 정도 되는 대통령실 이 참모진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 한 15명 정도 되는 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승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뭐 거의 업무 보고 받는 거 아니야? 수석 비서관이 아니야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업무 보고 한다든지 이러면 다 불법행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직무정지된 대통령한테 생활상 편의 제공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업무 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업무 보고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의심을 지금 갖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5명이 모이는데 신원식 그 안보실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하신 분이에요. 뭐 여러 차례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뭐 그다음에 비슷한 계엄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증언을 한 사람인데 그분까지 불러다가 거기서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저건 그 식사 자리잖아요. 업무 보고를 뭐 식사하면서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좀 답답한 게 민주당이 그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엄청 크거든요. 공수처를 압박해서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다 가져와서 그 수사를 하게 만들어서 다 꼬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뭐 너무 무리한 조항까지 집어넣어서 탄핵을 강행하고 줄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거를 제대로 공격을 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뭐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다 인정했다가 나중에 뭐 격렬히 거부하니까 이것을 무슨 계몽령이니 뭐니 해서 바뀌어져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OECD 국가 중에서 비상계엄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건 분명해요. 근데 민주당의 공격이 저렇게 밥 먹는 거 아니 끝나고 나서 뭐 자기 옛날에 참모였던 사람도 같이 먹어서 떡국 밥 먹거나 김치찌개 먹거나 이런 것까지도 업무 보고라는 식으로 막 밀어서 공격을 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그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 비판할 거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비판할 걸 비판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 지금 이 관저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참모들과 식사 한번 하는 거 같고 업무 보고라고 할 것까지 있느냐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비판할 거 비판하라면서 왜 조금 또 하지 말라고 하죠? 업무 보고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네. 이게 무슨 관저 정치하는 것처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생각하시죠? 그 당에 탄핵 시기에 근신했어요. 별 얘기 안 하고 뭐 참모들 데려다 뭐 떡만두 국 끓여 먹고 뭐 밥 먹고 뭐 강아지 산책하고 뭐 이런 뭐 저기 당 지도부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칭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당 내에서의 대통령 품격이 뭔지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부분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직위 정지됐으면 행여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뭔가 업무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안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놓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이 만신창이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김치찌개 먹고 떡만둣국 먹고 나 잘 지내고 환한 웃음으로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게 정말 이 국민들한테 할 일입니까? 제가 이제 댓글에서 보면 많은 얘기들 그래요.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자기 본인들이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을 경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댓글들이 저한테 엄청 옵니다. 속이 상하다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지 저런 식의 관저 정치, 업무 보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너무나 당당하게 보이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혁 최고위원님. 근데 이게 그 대통령이 현직에서 구속되는 것도 사상 처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구속됐다 또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아무런 기준이나 평가의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연인에 대해서 그것을 그거를 악마화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것을 영웅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들은 마치 무슨 대단한 구국의 영웅이 된 것처럼 외쳐대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모든 악의 화신인 것처럼 떠들어요. 둘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 직위에 있던 사람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것 자체도 뭐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남을 불명예예요. 네. 돌아왔는데 그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서 물론 저는 그것이 조금 더 가서 이게 관저 정치로 가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모습만을 가지고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더 만약에 실질적으로 관저 정치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만약에 관저 정치 뭔가 이제 현실에 뭔가 개입을 하고 당무나 국정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복귀해서 밥 한 번 먹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아까 사실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요 사진 같이 봤죠. 윤 대통령 지금 뭐 대통령실 참모진이나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말고 다른 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다른 지인들과도 좀 만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는 제목을 관저 정치 윤이 움직인다.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서 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어제 무슨 보도가 있었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유명 인사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본인을 지지해준 몇몇 인사들과 연락해서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한 걸로 안다. 이게 보면 뭐 아까 뭐 사진으로 정원을 같이 산책한 지인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뭐 만나지 않아도 전화 통화로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뭐 이런 인사들한테 연락을 하고 하면서 전화로도 지금 상당히 어떤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나가지 않지만 관저에서 오는 사람들 혹은 전화로 상당히 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기사에서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처럼 무도한 기관 처음 본다. 이런 발언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행태를 하고 있죠? 공수처장 고발했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압박 심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민정수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뭐 그냥 무슨 어떤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누가 단정할 수 있죠? 이 자체가 다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무, 그다음에 업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감사 인사를 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그 보면 국정원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인멸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호처장 불러서 그거 어떻게 됐어? 다 이거 없앴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길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망 신고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켰어요. 제가 이 말을 왜 갑자기 하냐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말 명백하게 역사에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검찰 모든 조직의 어떤 이미지까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다 던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체가 정말 그 즉시항고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받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윤곽근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즉시 석방시켜야 된다. 즉시항고는 위헌이다. 이 워딩을 합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저께 출근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즉시 석방시켰다. 왜? 즉시항고는 위헌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증거인멸과 내란에 대한 어떤 선동을 부추기는 자리를 마련해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훌쩍 넘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까지 지금 오긴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음에 잠시 좀 얘기를 해볼 예정이긴 한데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지금 안에서 뭐 전화하고 사람들 만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네. 일상적인 예를 들면 그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인사 정도 하는 건데. 인사 정도 하는 것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마치 어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당이라든가 그 혹은 국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제가 보기엔 그러면요 후폭풍이 또 일어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하나의 극단이 또 다른 극단을 낳고 그 극단이 또 다른 극단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핑퐁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죽어나는 건 국민들이에요. 우리 경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탄핵 찬성 반대로만 다 집결되고 있어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이 난리가 났는데 북한이 서해상에다가 그 미사일을 수발을 쏴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문제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나쁜 말로 좀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커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특수한 수단을 발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그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역사는 아마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건데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거기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응하는 것도 어떠냐? 그것도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야 정말 국민들만 정말 가운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등이 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